1910년 8월 29일 우리는 일제로부터 우리들의 들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들을 찾기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 민족의 교육을 위해 힘쓴 사람들, 조국의 아픔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민족의 슬픔을 대변한 항일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픔을 대변한 이성화 시인은 1901년 대구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동진은 재산을 털어 대구의 신식학교인 우현서루를 열어 차별 없이 한학을 가르쳤으며 형 이상정 장군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상화는 그 8살 때에 부친을 잃고 백부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상화 조부인 이동진 선생님께서는 우현서류라는 대구 최초의 사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백부대는 이루 선생께서 우현서류를 운영했고, 상화는 어린 시절 우현서류에서 수학을 했고 15살에 서울에 유학을 위해 가지고 중앙중학교를 18살까지 다녔어요. 유년 시절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집안이 부유한 관계로 비교적 부유한 그 환경에서 유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중퇴 이후 금강산 유람을 떠나며 방황하던 19소년은 고향 대구로 내려와 1919년 대구에서 백기만, 이곤희, 허범 등과 함께 학생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대구에 내려와서 3.1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 봉기를 앞두고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문경세제를 걸어서 서울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성화 시인이 본격적으로 시를 쓰게 된 것은 1921년 무렵입니다. 원래부터 주변에 현진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장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어린 시절부터 어울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됐지만은 결정적인 계기는 1922년도에 백조의 동인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제가 듣기로는 시에 능하시고 그림도 능하시고 그 나이에 비해서는 좀 다르고 뭐 그러셨다 하네. 그러니까 이런 시도 남기고. 이후 이성화는 프랑스 유학을 꿈꾸며 동경에 있는 외국어 전문학교 아테네 프랑스에 2년 동안 공부하며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관동 대지진이 터지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조선인들이 무차별히 그 학살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프랑스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19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화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작품이 이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습니다. 이성화는 1926년 개벽이라는 천도교 청년의 기관 잡지에 일본에게 느끼는 우리 민족의 항일 감정을 품은 이 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25년도부터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카프에 가입해서 시를 쓰게 되는 동기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화가 27년도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항시로 연결됐고 그 이후에 향토색 짙은 시도 많이 썼습니다. 아마 그런 시를 쓴 거는 개인적인 그 좌절감하고 그 당시 식민지 시야라는 건 암울한 현실 때문에 아마 자포자기 심정을 주로 담아서 그런 경향의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나. 카프라는 그런 간접적인 독립운동이죠. 문학운동을 하면서 우리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는 시를 쓰고 바로 우리 당대의 식민지 현실이 이상화로 하여금 아마 저항시를 쓰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성화는 일제의 약탈과 각종 만행에 대한 반감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조국을 빼앗긴 허무함과 비탄,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저항과 애탄이 깔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 민족은 조국을 빼앗겨 추운 겨울을 보내는 듯하지만 봄이 오면 얼어붙은 조국을 대자연이 깨워준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대인들에게 이 저항시들이
민족의식을 고쳐시켰고 그런 민족의식으로 하여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우리 민족이 독립에 대한 각성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반드시 독립운동을 자극했을 것이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입하던 그런 정신력도 줬을 것입니다. 그리 말하면 식민지 지배의 현실을 간절하게 그 비통함과 그 식민지에서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시였기 때문에 그런 걸 당대인들은 그런 시들을 통해서 대단히 크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마 독립운동에도 대단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화 시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업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그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한 신관내 간사였는데 달성군 토지를 터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또 구속되었고 백씨를 만나러 남경에 갔다가 백씨가 쓴 그 중국 유기를 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그게 압수당해 가지고 대구구치소에서 고리를 산 적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교남학교에 현재 그 대구의 대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영어와 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또 교남학교 교과를 작사한 혐의로 가택수색을 당하다가 옥신 권투부를 만드셨대요. 그 권투부를 와 만들었는가 아마 나라 없는 뭐 학생들은 일본 사람을 이기려 그러면 주먹은 세야 된다 하고 이런 일화가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는 교남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본인의 자택에서 주로 독서와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1943년 초 그는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같은 해 4월 25일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조국의 봄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마침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상화 기념사업회에서 상화문학제 상화시인상을 선정해가 수상을 했고 해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후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처럼 이상화 시인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는 그토록 바라던 봄이 왔을까요? 일본은 이제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전범의 이미지를 씻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자기 집권의 정통성이 부족했던 이제 박정희 정권이 좀 그 정통성을 마련한과 동시에 이제 경제 개발이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해서 그 일본의 그 배상금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 와중에서 우리 정부에 좀 다소 뭐 성급하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본 조약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고,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 청구권 문제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일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냥 고스란히 그냥 넘겨줘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에 강제징용됐다가 원폭 피해자가 돼 돌아온 분들이 모여 사는 곳, 경남 합천인데 72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참혹함과 쓰라린 고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피해 고발운동에 앞장서온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죽기 전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사과를 받고 싶다. 할머니의 한결같은 이 염원은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간절한 뜻을 밝혔습니다. 이 봄이란 걸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글쎄요. 제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봄은 오지는 않았다고 보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강대국의 논리에 우리 스스로 말려드는 꼴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쪽 독립이지만 해결해야만 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상적 조국을 위해서는. 그래 우리는 점차 힘을 모아서 이상호가 바라는 이상향, 독립된 완전한 조국, 이걸 즉 다시 말하면 완전한 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1910년도 경술 국치 이후에 36년간 우리들이 일제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문화는 말살되었고 누구 하나 제대로 자기 주장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졌고 조국 강토는 빼앗겨서 일본은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래 봄은 왔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일본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야만이 다시는 우리한테 식민지화 시키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젊은이들부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